안녕하세요. 20대들의 카드 연체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합니다.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? 연체액이 2조 원이 넘어섰다는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2014년 이후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를 돌파한 건 처음이랍니다. 돌려막기가 늘고 있고 그 중에서 20대들의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? 이제 저 감당 못할 카드 값에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나 있을까요? 매우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요새 무서운 얘기들이 되게 많죠. 카드빚, 개인회생 문의,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. 이래저래 난립니다. 뭐 어떻게 저렇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? 참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. 신용카드 리볼빙 이러는데 리볼빙이 뭡니까? 거의 사채급인 거죠. 사채급. 저렇게 쓰다가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. 거의 뭐 안 괜찮습니다. 거의 끝까지 가는 거죠. 그냥 개막장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카드값, 연체, 대출금 이런 것들도 다 탕감이 된다. 개인회생할 수 있다. 이러면서 계속 이제 빚낼 궁리를 하는데 저렇게 계속 빚내기만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? 인생이 엉망됩니다. 엉망. 저렇게 해서 개인회생 한번 당하고 나면요. 뭐 파산 한번 하고 나면 삶이 괜찮냐고요. 괜찮지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이자율 17%, 20% 이런 서비스, 카드 리볼빙, 사실상 리볼빙까지 갔다라는 건 거의 대출을, 연체를 이제 반복듯이 하다가 거의 끝까지 갔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. 저 빚폭탄이 20대들한테 더 많이 터진다라고 하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카드 리볼빙도 뭐 7조다 8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 터지는 폭탄이죠. 폭탄.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죠. 저 카드 리볼빙이라고 하는 저 제도 자체를 저걸 만드는 걸 허용해준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죠. 근데 저렇게 카드 리볼빙이나 카드 대환 대출이나 저런 게 왜 저렇게 늘어났을까요? 이미 이제 빚을 낼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급전 창구 역할을 카드사가 한 거고 그 리볼빙이 거의 끝까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도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씁쓸한 생각이죠. 이래저래 저렇게 늘어난 카드빚 때문에 이제 인생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. 무서운 얘기입니다. 20대가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경제활동하거나 할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저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사회생활 시작하기 직전부터 저 모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? 물론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뭐 여기저기 뭐 다 난리라고 하던데 고금리 때문에 빚 돌려막기 하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나 몰라라고 놔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카드 대란 발생하는 거죠. 카드 대란. 이제 빚의 굴레, 족쇄가 채워져서 평생 동안 이제 신용불량자로 이제 사는 겁니다. 최근에는 뭐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라졌던데 뭐 신용유의자인지 뭔지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현실은요. 참혹합니다. 꽤 무서운 겁니다.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저렇게 무리하게 빚지고 흥청망청거리고 빚으로 막고 또 카드 쓰고 이러다 보면요. 엉망되는 겁니다.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연체 기록을 지어주는 신용사면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신용사면이 뭡니까? 빚진 사람들을 빚을 안 진 것처럼 보이게 이제 마사지 해주는 건데 성형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겁니다. 결국은 저래 놓으면 또 지나면 도돌이표처럼 또 돌아서 그들은 또 빚쟁이가 되고 또 하청민으로 전락할 겁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. 너무 쉽게 너무 소홀하게 저렇게 막장짓을 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 경제를 더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. 저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요 저 카드 빚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몰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. 지금 연체가 2조가 넘는다는데
무려 전년 대비 53% 늘었다는데 연체가 2조 원이 넘은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점점 돌려막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? 극복이 가능할까요? 극복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.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20대 신용대출 연체가 2배가 늘었다라는 거.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. 20대 이하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도 2018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. 결국 저 청년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고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그 금융업계가 저러한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더욱더 어렵고 더욱더 충격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미루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엉망되는 거죠. 이제 빚 내서 물건 사고 여유 부리고 여행 가고 막 이럴 때는 좋았죠. 근데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못 갚겠다고 나자빠지겠다라고 얘기한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. 함부로 원가 받아주면 안 되고 뭐 신용 대사면 해줘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 그래 버리면 나중에 또 더 큰 이제 화가 한국 경제 전반에 그 개인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저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겁니다.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. 앞으로 우리는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일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?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빚내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. 빚 잘못 졌다가 평생을 엉망으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. 연체기록 삭게 해주고 뭐 이래저래 해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. 29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부채자들 이제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. 그들을 사면해준다라고 얘기하면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개막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신용사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저지랄을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앞으로 저러한 저신용자들에게 이제 신용사면을 해주고 하면 이 나라 꼴이 이제 점점 더 개판되는 겁니다. 빚진 사람들에게 빚은 무서운 거고 빚을 갚을 그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. 빚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국에 신용대사면이 웬 말입니까?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